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고요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, 이번 내용은 금리 인하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 보았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.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. 자, 이번에 12월 의사록에 따른 내용이 또 공개가 나왔는데요. 인플레 상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.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.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분명 들어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이제 앨런 미 재무장관도 이번에 8일 기준점으로 단독 인터뷰에서도 팬데믹 이후 경기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에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그러나 물가 상승 대부분 공급층에 영향이 있다. 현재 인플레이션 대부분은 서비스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승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 안 하고 있다. 주택 임대료는 완화하고 있지만 조정 시간이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다. 그리고 도지에 따른 적자 해결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한동안은 좀 변칙과 변수가 좀 더 생길 것으로 보여진다.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. 그리고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이제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주목할 만하거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따라서 그것은 통화 정책의 적절한 경로에 대한 제 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. 제가 전망한 대로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저는 올해 전체 금리 인하를 이어가자라는 의견을 지지할 것 같습니다. 인하 속도는 인플레이션의 고용시장이 약화 없이 얼마나 진전을 보이는지에 달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 추가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2% 목표에 가깝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표현을 했었고요. 그리고 현재 금리가 제약적으로 침체를 몰아 넣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아마 조만간에 인하 가능성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1년 통틀어서 보게 되면 인하는 하긴 할 건데 인하의 횟수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트럼프 영향을 이미 감안을 하고 위원들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따른 메시지도 이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따른 위험 증가가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연방 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동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요즘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지만 또 덩달아서 시간이 계속해서 지날수록 그만큼 이제 또 성장 동력도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죠. 그래서 단기 국채는 괜찮지만 요즘 10년물 국채 범주가 거의 5%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돈이 이쪽으로 더 쏠림 현상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시장이 생각보다 이제 약간은 이제 비매력적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. 왜냐, 이제 이 상반기 때 최소한 1분기 때부터 금리 인하를 좀 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 달래기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주었지만 오히려 1월 달에 이제 보이는 동향은 또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한 1월 달부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배당주들이 요즘 조정폭이 꽤 많이 나왔던 이유도 이제 뭐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 요즘에 좀 많이 성장성을 달렸던 그런 테마성들도 요즘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도 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유럽 쪽 동향하고 이제 일본 쪽 동향을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. 이제 유럽 동향은 뭐 마찬가지입니다. 독일 국채나 이런 쪽이 이제 재정 확대 쪽으로 가고 있고, 프랑스도 적자 재정 축소가 불투명해져서 지금 되게 채권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들에 따른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누구는 재원을 쓰고 누구는 재원을 못 쓰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. 일본은 뭐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월 달부터 금리를 동결하겠지만 그래도 못해도 뭐 상반기 주중에 그냥
영향을 좀 줄 수 있을 만한 측면은 좀 미비하게 상승을 시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있는 위치는 점진적으로 내려오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분기마다에 따른 진통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통화 정책에 따른 모든 자산에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은데요. 이게 이제 글로벌 리퀴디티 비중에서 전체 이제 풀리는 공급량 추이에 항상 모든 자산은 비례한다라는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SC 위원장에 따른 내용도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. 이번에 이제 곧 조만간에 물러나시죠. 예, 근데 한마디 또 하고, 이제 또 내려가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. 예, 가산자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. 이쪽에 좀 문제가 많다. 악당들이 좀 많다라고 했습니다. 10,000에서 15,000개 프로젝트가, 사람 남지 못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. 근데 이 말이, 얼추 보면 맞는 말이긴 하죠. 여기에 사기꾼도 많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돈만 먹고 러그풀 하려고 하는 새끼들도 많고 뭐 이래저래 돈 빼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올해 핵심 포인트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IEEPA라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미국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 후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전략 비축 법안에 요걸 IEPA를 통해 가지고도 충분히 이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. 관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계엄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고요. 그만큼 이제 나라 운영을 했었을 때 생각보다 좀 심각한 위기가 좀 있다. 또는 심각한 좀 위험 요소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발동을 시킬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전히 요 카드로 충분히 비축 범한 부분도 열려져 있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동양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정부가 6.5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 매각 승인이 나왔다라는 게 좀 시장에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그리고 여기서도 대부분 이 물량이 나왔다라는 건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ETF 쪽에서도 유입 비중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. 좀 팔았어요. 근데 이게 계속 팔았던 비중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힘을 못 쓰고 있는 건 맞습니다. 그래서 대량 유출이고 전체 유출 규모에서 네 번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명기가 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네 번째는 맞지만 뭐 최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판 것 같지는 저는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. 그냥 어느 정도 좀 팔았거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, 여기서 이제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그렇게 계속 매도 물량이 더 ETF 쪽에서 많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누적적인 비중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거의 1% 정도 또 안 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은 오히려 이제 피델리티나 이제 아이쉐어즈 거에 있는 IBIT만 신경을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너무 우려적인 부분을 너무 빨리 반영을 시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비트와이즈나 쿠코인에서 나왔던 이제 2025년도에 있는 전망 추이에서도 대부분 이제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거는 좀 제끼고 그나마 눈에 들어왔던 포인트만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 IPO의 해 5개 이상의 이제 유니콘 기업들이 돈을 이제 IPO를 하게 되면 돈이 좀 여유가 생기겠죠. 그럼 이것저것 뭐 프로젝트나 VC 또 같이 운영하고 있는 쪽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. 그 다음에 AI 기반에 있는 쪽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코인베이스,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쪽이 S&P 500
그리고 나스닥 부분에 따른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열려져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미국의 노동부의 401K에서도 투자 호용이 충분히 단계별로 진행이 될 것이다. 그리고 자산 2배 증가 추이가 여전히 좀 눈에 들어온다. 이게 이제 중복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에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도 MSTR 말고도 이제 거의 비슷한 상장기업 2곳이 계속 매입 발표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이제 이런 것만 본다라고 해도 큰 조정에 있는 폭은 그렇게 세게 나와주진 않을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지금에 있는 시점이 오히려 이제 명절이 가까워 시즌일수록 이제 방향성이 조만간에 잡히게 될 것인데,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이 그 다음에 크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어찌 보면 3월 달에 이제 또 뭐 재정 부채 협상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 시끄러울 수는 있긴 하지만 1월 달 부분의 명절만 지나면 그 과거에 있었던 차트 기반에서도 좀 많이 내려가지 않으면 오히려 더 올라갔던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참고를 해두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. 아사히즈는 1분기가 절정을 찍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, 이제 대부분 업계 관계자는 3분기나 4분기 정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고,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. 너무 이른 형태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, 만약에 그런 패턴이 나왔다라고 하면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전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동향적 추이가 테더에 있는 유럽의 이제 미카 허가가 이제 약간 규제 부분에서 이제 적합성 평가가 약간 좀 하게 되면서 규제를 이제 피하지 못했고, 오히려 USDC가 올라오고 있는데, 이제 어떻게 보면 유입 비중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 거지, 뭐 여러 가지 이 자체적인 문제성 때문에 이제 생겼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 시장입니다. 그런 거를 좀 본질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